예, 2022년 4월 5일, 예, 음력으로는 3월 5일이고요. 11시 반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최동석 선생님의 인사고과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소장님이신데, 제가 책을 오늘 주문을 했습니다. 성취 예측 모형이라는 책을 지금 현재 알라딘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알라딘에 나와 있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제가 좀 소개도 시킬 겸 또 저의 생각을 좀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저는 황국산을 복원하고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타이틀로서 역사 공부를 꾸준히 하고, 역사와 어원을 모르면 나라는 멸명한다는 공우 강산 박사님의 그런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제가 살아가는데요. 오늘은 먼저 제가 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설명을 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스스로 학자라기보다는 학문 판매상으로서 나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학통을 한번 이어가 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학통을 이어가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고 역사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첨단화된 우리의 사회를 또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고전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적인 요청에도 제가 이렇게 적극 귀 기울여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최동석 선생님의 이 성취 예측 모형의 이 책은 바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황국사는 크게 순다환인과 천추환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74,141년인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약 순다환인은 한 5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천추환인은 약 2만 5천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한국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순다환인 시대를 우리가 남방문화권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천추환인 시대를 북방문화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남방문화권은 난생설화에 기초하고 있고요. 북방문화권은 천선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99%가 아직도 북방문화권의 천추환인의 시대를 설명하고 그거를 지금 현재 답습하고 있는 상인데요. 저는 단 1%의
속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태고사의 재발견, 남방문화권의 난생슬화에 기초하고 난생슬화가 바로 수력과 채집 그 다음에 자연농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인공학을 완성하고 개인의 극락을 이루었던 분권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방문화권은 천주환인 이후에 천주환인은 방고환인, 그 다음에 제스환인, 그 다음에 배달환웅, 단군천지로 이어져서 조선이 망할 때까지 1910년도까지 예, 그리고 중국은 1911년 슈년의 신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장장 수만 년 시간 동안의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재정이 분리되어서 전제 왕군 국가로 이루어진 중앙집권화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고 반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1919년 이후에 1910년 이후에 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 총독부라는 절대 권력이 35년을 지배했고요. 36년을 지배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군사 쿠데타 세력뿐만 아니라 이승만, 군사 쿠데타했던 전두환이, 그 다음에 이낙연이 이명박이, 그 다음에 박근혜, 요번에 윤석열이까지 여전히 뭐냐면은 100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화,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 그 다음에 수직적 리더십을 하는 세력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이제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영남 창녕 사람이지만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편에 서지 않았고요.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민주화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낙선하고 한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저도 매우 뭐냐면 시름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께서 이야기했던 억강부약이란 이 정신과,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정신과, 그 다음에 대동사회의 그 정신이 바로 하나의 일맥상통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열렬한 뭐냐면은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화를 견인하자, 이끌어가자. 이것이 제가 대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의 민주화의 개인공화국을 완성해서 세계 민주화의 개인공화국을 완성해 가자,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의 민주화의 제4차 혁명을 이루어서 세계 민주화의 제4차 산업의 모델이 되자,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분권화하여 세계 민주주의 의 분권화로 뭐냐면 나아가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개인공화국을 완성하고 분권을 이루어서 전제왕권지고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시대를 타파하자.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제가 줄곧 이번에 제가 이낙연 영의정과 국무총리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이번에 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로서의 능력이 저는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력자는 학문을 하는 그룹이 아니고요. 권력자는 명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권력자는 그 뜻을 잃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가 매우 뭐냐면은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뭐 제가 그 호남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호남을 제가 그 실망시키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낙연은 아주 뭐냐면 볼품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낙연은 기회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회주의자로서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뭐냐면 신중하고 엄중하지만 자기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배신을 권력자 앞에서는 그 아부하고 권력을 쥐게 되면 배신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또 이낙연이 민주당에 있는 그 동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등을 앞으로 아마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지는 최고의 책임자는 바로 문재인과 국무총리인 이낙연이가 지어야 된다. 이 말을 앞에서도 제가 정치산책에서 강조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가 골방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 학문을 하는 환원당 김경필 선생의 후손이고 또 서흥 그 김씨의 서흥 김씨의 뭐냐면은 자손으로서 또 우리 충수 또 조상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성에 있는 그 상강 정문에 뭐냐면은 후예답게 저는 나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이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고 오늘 주문만 했지만 이 책을 소개하고 앞으로 우리 이 최동석 선생님의 이런 그 인사고과에 관련돼서 공부를 시대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오늘 특히 제가 열린 공감 TV를 통해서 이 그 최동석 소장님의 강의를 약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책 소개와 더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성취 예측 모형이고 저자는 최동석 선생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요거는 저희 말인데요. 또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강자들의 행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축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셨고요. 역사는 이제 남방문화권을 복원하여 순다 환인의 대동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예, 이것이 뭐냐면은 골장 김대수가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취 예측 모형은 한마디로 말해 사람 보는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신의 직무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성취를 이룰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방법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성취 예측 모형을 다루는 3가지 역량군과 16가지 역량 요소들을 가지고 역량 진단 방법을 알려준다. 이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의 기업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권 기업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식의 성취 예측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에서 경영학 박사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 한국에 맞는 성취 예측 모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지금의 성취 예측 모형을 만들어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기업에서든 정치에서든 직무에 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성취 예측 모형이 필요한가? 직무의 권한과 책임이 큰 자리에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기업의 고위직 임원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공동체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역량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알맞는 자리에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서든 정치에서든 직무에 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인사 참사와 인사 실패를 거듭 반복되고 있다. 인사가 잘못됐을 때 치러야 할 고통과 손실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런 일이 반복될까? 그것은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사람 보는 안목이란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타인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안타깝지만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딱 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라는 속담처럼 사람을 딱 보고 이는 아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바탕이 된 안목이 필요하다. 성취, 예측, 모형은 사람 보는 안목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신비로운 능력은 없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바탕이 될 안목이 필요하다. 기업과 정신에서는 적합한 사람을 뽑는 과학적인 방법과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인사 실패가 많지가 않다. 그건 기업의 임원급 중력들을 선임할 때나 공직자를 뽑을 때 대부분 역량 진단 결과를 참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인사 조직 컨설팅 회사는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역량 진단 결과를 상업적으로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부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역량 진단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하거나 인재상을 내거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고 벽걸이용으로 사용되는 구호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취 예측 모형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자 최동석 선생님께서는 민간 부분이든 공공 부분이든 인사 실패가 빈번하다는 것이죠. 인재를 육성하는 올바른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인재의 역량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메커니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벌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직연이라든지 의한 인사, 주변 지인의 추천에 의한 인사, 탕평책과 같은 정근대적인 인사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위공직에 대한 인사 실패는 국가 운영과 공익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오랫동안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하고 가르쳐왔다. 한국에서 교육학과 경영학을, 독일에서는 심리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영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동서 선생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20년간 근무한 후 지금까지 인사 조직 컨설팅 회사, 대기업, 대학, 협동조합 등에서 경영 컨설턴트, 경영학자, 경영자로 일해왔고 7년간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 과정에서 겸임으로 리더십 개발론을 가르치는 동안 우수 교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에 봄에 은퇴한 후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인사조직론, 역량진단, 직무분석, 조직설계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다시 쓰는 경영학,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4차 산업과 제조업의 귀환 이런 등이 있고, 그 외 주요 역서로서는 인재전쟁, sem코스터디, 성공적인 팀의 5가지 조건 등이 있다. 자, 세 번째, 이제 목차를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1장에서는 사회적 성취의 기반 역량의 그 의미로서 첫째,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역량을 나타난다. 직무에 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앉아있다. 인재 선발을 과학적 방식으로 해야 한다. 사회적 성취의 필수인 역량이란 무엇인가? 성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역량의 차이 때문이다. 두 번째,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봐야 한다. 인간은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존재다. 역량은 마음속에 솟아나는 명령어들의 조합이다. 세 번째,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행복은 역량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창조하지 못해도 준비는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핵심 역량 요소와 보조 역량 요소. 첫 번째로 도구적 역량군. 좋은 목 속에 좋은 망치가 있다. 분석적 사고, 나누어 사고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개념적 사고, 남들을 못 보는 본질을 찾아내 개념화한다. 영재성, 고도의 민감성으로 몰입한다. 두 번째, 추상화 역량군. 좋은 망치도 활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창의성, 관행과 통념을 넘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학습 능력,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닫는다. 미래지향성, 미래의 일을 예상하고 바로 지금 준비한다. 세 번째, 목적 지향적 역량군. 포기하지 않는 것도 타고난 능력이다. 성취 지향성, 높은 목표 설정과 끈질긴 노력은 타고난다. 대인 영향력, 자신의 의도대로 타인을 움직여 목표를 달성한다. 정직 성실성,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번째, 보조 역량군. 주전 선수의 경기력을 완성한다. 자신감,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견지한다. 대인 이해력,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한다. 수행 점검, 디테일에 집착해 완벽한 수익을 지향한다. 정보 수집, 무지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유연성, 길이 막히면 우회로를 탐색한다. 조직인지, 조직의 정치적 관계를 이해하고 핵심 인물을 활용한다. 관계성, 관계 형성, 목적을 갖고 타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3장에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냐?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인재를 선발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역량 진단 시스템의 부재, 성과 계약 시스템의 부재. 두 번째, 교육, 정치, 역사, 노동에 관한 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엔 교육에 대한 교육이 없다. 우리 교육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한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는 희망이 없다. 노동이 곧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네 번째, 직업적 무능함이 만연한 이유가 무엇인가? 서계차경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계차경의 함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는 누구일까? 시대마다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가 있지만 2021년 기준으로 최고의 축구선수를 꼽는다면 아마도 손흥민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남다른 역량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 잠시 상상해보자. 만약 그에게 축구를 하지 말고 소설을 쓰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그의 부모가 어린 손흥민에게 운동선수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라면 진로를 결정해줬다면 소설가든 공무원이든 현재 그가 보여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능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개인의 비극이요 사회의 손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명이 퇴보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저마다 적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21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명의 진보는 구조의 시스템의 힘인가 사람의 힘인가? 구조와 시스템은 사람을 만든다. 조직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기질을 다르게 발휘하고 그에 따라 성과도 달라진다. 구한말 조선에 머문 조선인과 러시아에 이주한 조선인이 전혀 다른 기질과 능력을 발휘한 것이 그 증거다. 그 조직 설계를 바로 사람이 한다. 누가 리더십을 발휘해 어떻게 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누가 의사결정권을 갖는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 조직과 사람의 운명은 서로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다는 것이죠. 자, 1단계로서 비슷한 직무상의 평범한 성과자 에버에이지 퍼포머와 고성과자 평범한 성과자와 고성과자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갈료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과자 하이 퍼포머 예를 들어 같은 기간에 같은 종류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한 뒤에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자, 2단계 평범한 성과자와 고성과자가 각각 어떤 내적 속성을 발휘하는지를 비교하여 연구한다. 예를 들어 고성과자에게는 관찰되는데 평범한 성과자에게는 관찰되지 않는 것을 찾아낸다. 사태의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기울였는지, 타고난 능력의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는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지, 역사인식과 시대정신을 가진 목적의식이 얼마나 뚜렷할지 등을 관찰 기법이나 인터뷰 기법들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이죠. 3단계
평범한 사람에게는 없고 타고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내적 소성을 찾아낸다. 이런 차이를 드러내는 특징을 차별화 요소라고 하는데, 차별화 요소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 사고력이나 영재성과 같은 타고난 도구적 재능이 출중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자신의 출중한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는 자기 인식률을 통한 주상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셋째, 주변의 기대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의도에 동참하도록 끌어들이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타고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내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예. 이 출처는 인터넷 교보 문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74,141년 1959년 2022년 4월 5일 예, 화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